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4년 만인데 정부는 2개 농장에 대해서는 소 36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한 곳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방을 나가도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실험실 메뉴로 들어가 해당 기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서비스를 전면 개시했습니다. 한국말도 지원되고 과학, 수학 추론이나 코딩 작업은 물론 이미지를 답으로 제시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규명되지 않은 이유로 전국 꿀벌 개체 수가 크게 줄어서 농작물 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선 꿀벌 대신 호박벌과 유사한 뒤형벌을 이용해 작물을 수정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国家卫健委专家组31号上午已经抵达武汉，正展开相关检测核实工作。 중국 우한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계약 기간 전에 빼고 이제 보증금 저희 그냥 포기하는 걸로. 얼마나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셨겠어요. 저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호소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9개월 만에 중대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로드맵 계획이 나오면서 길었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부터 마스크 대란, 사적 모임 금지까지 그동안 전 국민이 함께 길고 긴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는데요. 3년이 넘는 시간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이후 하나둘씩 환자가 늘더니 한 달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집단 감염이 발단이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깨로 사죄를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사과에도
감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에 본격적인 거리 두기가 시작됐고 생애 한 번뿐인 돌잔치, 결혼식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결혼식장 음식 먹으러 오거나 이런 것도 다 먼저 다 취소를 한 상황이었고. 불안한 시민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했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인 풍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매진되고 없어요. 돈은 없어도 마스크가 집에 있으면은 부자라고 생각 들 정도로 마스크가 귀해요. 의료 체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도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의 헌신은 빛났습니다. 힘들지만은 어떡합니까? 모두들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응원하면서. 그러나 유흥가와 종교단체 등 밀집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되풀이되면서 2021년 여름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초강력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는 알파와 델타, 오미크론까지 각종 변이로 이름을 바꾸며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해제되기까지 3년 3개월여. 이제는 진정한 일상 회복 선언으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 한우 농가 3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곳 중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견된 농가는 소 68두를 사육 중이며 최초 구제역 발생 농장과는 1.9km 떨어진 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마리를 매몰 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꽃가루 수정을 해야만 하는 멜론이나 딸기 등 농작물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멜론 같은 경우는 꿀벌 대신 뒤형벌을 이용한 꽃가루 수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80동가량의 화분 매개, 그러니까 꽃가루 수정 벌을 판매했던 전북 익산의 한 꿀벌 농가. 하지만 올해는 벌 판매는 물론 꿀 채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안 좋은 벌은 다시 키워서 아카시아 꿀 따려고 했는데 기후하고 진드기 피해로 거의 전멸했어요. 이렇다 보니 요즘 꽃가루 매개벌이 필요한 멜론 재배 농가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꿀벌이 그때 작년보다도 2배나 비싸고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이른바 호박벌의 사촌격인 뒤형벌을 이용한 꽃가루 수정. 효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꿀벌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뒤형벌로 해고 시험 겸해서 해봤더니 차이도 없고. 농진청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너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적정량의 벌통과 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660제곱미터의 멜론 농장이면 벌통 2개에 150에서 200마리의 뒤형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벌들을 좀 더 적은 수의 벌이라도 작물에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명확한 이유도 모르고 곧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꿀벌 실종 사태. 이렇게 대안을 찾거나 있는 벌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절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생물의학 산업 메카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갖춰진 다양한 기반 시설을 토대로 선점에 나선 건데요. 먼저 생물의학산업통합협의회가 출범한 데 이어서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의학초의 고장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에서는 동서양과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에서는 통합의료를 비롯해 산림과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도 하면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 케어가 가능하고, 그죠? 뭔가 치유가 가능하고, 그죠? 이런 것들까지 경제까지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케어팜 개념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천연물의 일정한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과 정보의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에는 이미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한의학진흥원, 버섯산업연구원, 통합의료병원 등이 들어서 있어 안성맞춤이라는 평가입니다. 천연물 원재료 생산과 가공, 원료 생산, 비임상 효력시험, 안전성 평가, 그리고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는 천연물의 전주기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을 위한 입지가 이미 조성된 전남이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장소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흥군은 정부의 시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물의학산업 통합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각계 기관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물의학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협력해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을 유치해서 장흥군을 생명산업의 메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 16개 시군의 천연 생물자원은 육상산림자원 3,400가지와 해양자원 1,800가지 등 모두 5,200여 가지. 장흥을 중심으로 한 전남이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사업을 유치하면 웰니스 관광과 생물의학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6분 일본 치바현 치바 남쪽 4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북위 35.2영도, 동경 140.2영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40km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현지 시각 10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했습니다. 바드 전면 오픈은 지난 3월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바드에는 이날 공개한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팜2가 탑재됐으며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5,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과학과 수학에서 추론도 가능하고 코딩 작업도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습니다. 바드의 질문과 답변에는 모두 시각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질문에 관련 이미지를 답으로 제시하고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 AI의 챗 GPT와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나가도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카카오톡은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을 선택하면 그룹 채팅방을 나가도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나갈 타이밍을 놓친 그룹 채팅방에서 올라오는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카카오톡 실험실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베스크렐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역량 보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실 주도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핵심 역량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10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오늘 당정 협의를 열려다가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상 규모는 킬로와트 시당 10원 미만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1분기 요금 인상 금액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보다 낮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복수의 인상안을 검토했는데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다 최근 떨어진 전력 도매 가격 등을 고려해 큰 폭을 올리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협의 뒤에는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장관 인가를 거쳐 인상안이 확정됩니다. 요금 인상 결정에 이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압박을 받아온 한전은 자구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부 부동산을 내놓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모두 20조 원 넘는 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둔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년 적자 규모만 38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자금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0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역효과로 소비자들이 지갑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보다 낮은 데다 지난해 7월 이후 10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름폭으로 보면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0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보다 2배 이상 높아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물가가 잡히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 이상 소득 상위층의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4월 카드 사용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새로 나온 물가지표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여전히 높은 물가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million Americans would lose their jobs, including 400,000 New Yorkers alone. Our economy would fall into recession, and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would be damaged in the extreme.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지표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는데도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 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데요. 국가기념일을 즈음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제 콘퍼런스인 세계혁명도시 열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멀리 아르헨티나와 독일, 아일랜드까지 세계사의 족적을 남긴 혁명도시 6곳에서 지자체장과 학자,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각 도시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자매도시 체결, 상호 방문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와 도시에서 일어난 투쟁과 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시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올해 콘퍼런스는 혁명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발생한 개혁과 투쟁을 이끈 지도자들의 삶과 희생을 이해하고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자리입니다. That there are so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n history and German history. We had same experiences with peasants fighting for their rights and fighting for equality. 정읍시와 교류 중인 해외 다른 도시들은 역사 외교의 장인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의 순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에서 지자체장들이 참석하였고요. 참가 도시도 늘어나는 등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확고한 연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 혁명 도시들과 공유하고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계 도시들과 교류하며 동학 농민혁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사이언스 투데이는 이번 달부터 매주 목요일 과학과 문화,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나 화제 인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저기 잠깐만요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이색 동물들을 소개하는 유튜브계의 파브르 정브르님과 함께합니다. 오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